최대, 최고, 역대급. 부동산을 얘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갈아치우고 서울은 이미 오를 만큼 오를 것 같은데 야속하니만큼 거침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파트 가격 양극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싼 곳은 더 비싸진다라는 얘기죠. 평범한 직장인들, 이른바 서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 이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또 특단의 대책을 주문해서 정부가 설 연휴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 내놓겠다고 예고했죠.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공급 대책이라고 공언은 했는데 시장은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 최양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겸임 교수와 잡히지 않는 집값 무엇 때문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SBS 비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올려주시면 오늘 토론에 반영을 하면서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집값 매주 발표되는 지표긴 한데 매주 올라가지고요. 이제는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만 볼까요? 2주 연속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세 지역을 말하는데 수도권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의 최고 기록들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은 좀 전에보다는 기울기는 좀 작아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그 서울을 제외한 외곽 지역들, 그러니까 인천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어떤 고양시, 성남시, 안양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보다도 훨씬 그 상승률이라든가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라지고 있는 현상들인데 이것은 아마도 서울에 있는 집값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외곽으로 어쨌든 그래도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점점 키 맞추기 현상뿐만 아니라 풍선 효과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강남 3구에서 강북, 그다음에 서울 주변에 예를 들면 하남이나 분당 이런 지역으로까지 계속해서 상승세가 퍼져나가는 풍선 효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어떤 지역을 누르게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그 상승세가 튀어버리는 이런 것도 일종의 풍선 효과로 봐야 되겠죠. 계속 그런 풍선 효과는 계속 있고요. 수도권을 또 그런 식으로 또 규제를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규제를 많이 했으니까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로 규제가 덜한 지역들로 또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약간 논란이 됐었던 김포라든가 파주 같은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역들이었을 거고 이런 김포라든가 파주 지역들도 풍선 효과가 이제 심화가 되니까 다시 이제 규제적으로 묶는 바람에 오히려 더 외곽 지역인 오히려 수도권을 벗어난 충청권이라든가 이런 광원권, 그다음에 심지어는 전라, 경상권으로도 이런 풍선 효과가 계속 전이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현상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집값 흐름에 관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서울 강남권 같은 경우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들 서울 안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집값 흐름이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흐름도 나타났죠. 아무래도 서울을 사나 수도권에 어떤 집을 사나 똑같이 규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자금 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좀 더 그 핵심 코어 지역에 아마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나의 자산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나의 거주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계속 돋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예전부터 계속 회자가 되었던 똘똘한 한 채 얘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더 그 이너서클 쪽으로 더 많이 그 매수세가 꾸준히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가을 이사철에 전세난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월세를 다 포함해서요. 워낙 매물이 없었으니까 전세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 특히 학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정말 발을 동동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지금은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이는 곳도 있다. 이렇게 또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현상들이 수치적으로는 좀 분명히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은 되는데 그것이 그 지속적으로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매물이 계속 쌓여 있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상황은 이미 이사철이 어느 정도 그 이사철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지났고요. 또 지금이 이제 1월 달이니까 학군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사 수요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미 그런 수요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지금 시기에는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 뭐 전세 가격이 약간은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뭐 장기적으로 전세가가 안정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슈가 나오기에는 여러 가지 현상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매물이 당장 늘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없고요. 또 그러한 일도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내년 또 그러니까 올해 또 봄철이라든가 또 가을 같은 경우에는 또 전세난이 또 심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와 같이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짚어볼게요. 수도권 전임이 14년 만에 최고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서울 안에 살다가 워낙 집값 부담이 크다 보니까 조금씩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런 현상 때문에 기인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뭐 서울의 집값이 너무 부담스럽고요. 집값뿐만 아니라 그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임대료, 그러니까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니까 결국엔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장 직장이 많은 서울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으로 계속 전출을 가버리는, 그러니까 그 수도권 입장에서는 전입을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극화 문제를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 소위 뭐 강남의 정말 비싼 아파트들은 오름폭을 보면 더 비싸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와 비싼 아파트의 가격 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되는 이런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나라만 이 양극화 현상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이라든가 또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양극화는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더 심화됐던 그런 현상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현상들이 뭐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상적으로만 그냥 보고 어찌 보면은 약간은 좀 이건 우리가 양극화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든가 심리가 좀 더 편리하고 또 직주 근접한 직장과 주거가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에 소비하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또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 자체가 양극화 해소가 되기에는 뭐 우리나라만 별도로 이 해소가 되는 것들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다른 나라들도 이런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백약이 무효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잠시 잡아주셨던 그 분위별 집값의 가격 차이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분위별로 보면은 비싼 아파트, 소위 이제 십수억을 오가는 아파트의 상승폭은 보니까 2억 원이 넘었고 상대적으로 1분위 같은 경우는 375만 원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상승폭이 점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서울 강남권의 비싼 아파트들은 우리가 일반 서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한 뭐 속칭 넘사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까지도 가격 차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게 되는데요. 씁쓸한데요. 네. 뭐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 생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자주 섞인 얘기들도 많이 있고 네. 내가 일반적으로 이제 급여 활동을 해서 소득 활동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뭐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출하고 나서 나머지 남는 금액으로 저축도 하고 또 뭐 청약 통장 불입도 하고 그래서 또 뭐 청약을 해보거나 이렇게 하지만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청약에 당첨되어서 불입해야 되는 그런 금액 자체가 분양대금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더군다나 강남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정부가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도 계속 일변도로 규제를 쏟아놓고 있기 때문에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뭐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면 희소한 자산이 뭐 그 자산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보다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 현상들은 분명히 있듯이 강남 지역이라든가 강남권에 있는 뭐 주거 단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뭐 토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직장이 뭐 다른 지역으로 분산될 만한 어떤 뭐 특별한 이슈라든가 또 학군의 어떤 분산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없는 한 계속 현상들은 이어질 것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집값에 이렇게 뛰는 것에 대한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뭐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사실 대동소이할 것 같기도 하고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왜 이 정부 들어서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도시당체 왜 집값이 잡히지 않을까? 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본다면 뭐 학계에 계신 전문가로서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정부의 정책 자체는 평가를 해본다면 일관성 자체는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네.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한다. 그리고 규제를 많이 하고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급도 확대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제 자체가 규제의 효과라든가 뭐 소위 말하는 약발이 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한 어떤 생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자체의 헌법상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자체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시장 경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시장의 기능이라든가 소비자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어떻게 패턴이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많이 안 하고 그냥 내가 정책을 쏟아내면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왜 시장은 움직이지 않지라고만 계속 이렇게 그런 규제 일변도 아니면 정책 일변도 정책 지상주의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앞으로도 이런 효과라든가 정책들이 그렇게 잘 적용이 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만한 그런 현상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집값이 뛰는 거는 뭐 정부의 탓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정부가 가끔 변명처럼 쏟아대는 여러 가지 원인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역시 전 세계적인 어떤 뭐 저금리 기조 또 거기에 따라서 공급은 빨리 확대를 하고 싶지만 뭐 일반적인 재와는 다르게 공급 확대가 뭐 오늘 뭐 공급 정책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뭐 한 4, 5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이런 현상들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뭐 자산 가격이 버블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뭐 하방에 대한 어떤 경직성 자체는 좀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현상들이 버무려지고 또 정책 일관, 그러니까 정책 지상주의를 갖다가 계속 펼치고 있는 한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참여 주체들에 대한 고려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는 정부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꼭 이끌어져 나가서 그런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바라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 보이고요. 다음 달에 이제 25번째 네.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공급 대책이 될 것 같고 도심권 내에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방안이 골자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25번째 부동산 대책 실효성 미리 전망해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요. 약간 시간에 대한 미스매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공급 대책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맨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쏟아놓고 그다음에 규제들을 좀 해나갔으면 이미 집값이 잡히고 시장은 좀 안정화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늦게 발표하는 게 가장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한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정부 내에 이런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공급을 통해서 매물이 쏟아져서 시장의 수요자들이 골라서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더군다나 내놓는 어떤 정책, 예상되는 정책들을 본다 하더라도 주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소유하거나 나의 자산으로 편입을 해서 주거 형태를 많이 넓히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 뭐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 물량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는 정부의 의도의 어떤 그런 효과보다는 쉽게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집값에 대한 안정화가 진화가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역세권에 뭐 좋은 어떤 그런 입지가 좀 탁월한 지역에 공급을 많이 할 거라는 어떤 용적률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할 거라는 그런 예상들은 많이 되고는 있지만 뭐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던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오늘 발표해도 아무래도 그것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 실제 입주가 돼야 된다면은 현재로부터 4,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 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3기 신도시도 조기 분양에 착수했고 뭐 지금 공급 대책도 추가로 계속해서 나오고 지금 공공 재개발 재건축 뭐 진행되고 한다면 공급 문제가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의 어떤 일치 뭐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그 공급이라는 게 작년, 재작년 상기 신도시 발표를 하고 올해는 또 약 3만 가구 정도의 사전 청약까지 상기 신도시는 들어가고 또 변창흠 장관이 곧 발표하게 되는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 웬만한 지역, 그러니까 뭐 입지가 좋은 지역에 용적률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전에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집값이 잡혔던 거는요.
정책을 발표할 때 잡힌 게 아니고 입주를 했어야 잡혔었거든요. 근데 상기 신도시 올해 사전 청약한다 하더라도 올해 사전 청약하는 물량이 실제 가장 빠르게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2025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올해가 2021년이니까 1년이니까 앞으로 한 4년 4년 남았. 정도 남았고요. 또 올해 뭐 역세권 정책,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 한다 하더라도 역시 입주하기까지는 뭐 최소한 4, 5년 걸리니까 서민들은요. 아니면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청년층이라든가 또 아니면 중장년층들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이지 4, 5년 뒤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4, 5년 뒤가 되면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현재 가격에서 떨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4, 5년 동안에 혹시 그 안에 집값이 안정화되면 좋겠지만 안정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른다면 네. 내가 그동안 가만히 있어야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에 기초한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네. 만약 문재인 정부 출범 2017년에 공급 대책부터 먼저 내놨다면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뭐 공공재건축 재개발 이런 공급 대책에 관한 게 먼저 나왔다면 17, 18, 19, 20, 뭐 21 정말 4, 5년 흘렀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쯤이면 어떻게 보면 실입주까지도 가능한 뭐 그런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본다면 공급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겠다. 공급 문제 해결됐을 거고요. 가정한다면입니다. 예. 다만 네. 이제 가격 면에서는 가격은 뭐 단순하게 공급만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또 주변에 어떤 수요를 또 진작할 만한 또 뭐 금리라든가 또 돈에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 있는 어떤 자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긴데 어쨌든 지금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이런 현상들은 이미 잡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부동산 기사들의 댓글이 사실 가장 비판적인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이제 못 믿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댓글도 많이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많이 낮아졌다는 뜻이겠죠. 최영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